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부부로 보이는 젊은 외국인 여성과 동양인 남성이 아기를 안고 버스에 타고 있습니다. 아기는 태어난 지 6개월 남짓 되어 보이는데 무슨 일인지 아기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지며 급기야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고만 해요. 아기는 점점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고 심지어 차 안에는 갑자기 심각할 정도의 구린 냄새와 악취까지 풍기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같이 타고 있던 승객들이 한 손으로 코를 막으며 모두 다 일제히 아기가 우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젊은 부부는 겁에 잔뜩 질린 얼굴로 이리저리 눈치를 보며 매우 당황해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요. 과연 아기와 젊은 부부는 끝까지 버스를 타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스웨덴에 살고 있는 리네아 씨가 제보해 주신 내용을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광고회사에서 고객 리서치를 하며 기획을 담당하는 리네아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광고회사는 다른 기업의 제품과 회사 홍보 등을 기획하고 그걸 토대로 멋진 광고를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회사나 제품의 인지도를 올려주는 한마디로 가치를 전달을 해주는 곳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전혀 다른 전공을 공부했지만 살다 보면 여러 변수가 생기듯이 우연찮게 광고회사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다국적 광고회사이고 스웨덴 자국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의 광고를 섭외하고 기획하는 제법 큰 회사입니다. 당연히 각국의 언어를 구사하는 인재가 많이 필요했고 저희 회사도 아시아 쪽 시장을 반드시 잡아야 했으므로 능력 있는 아시아 사람들을 스카우트하기 위해 많은 채용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쪽의 인재가 필요한 상황에서 저희 회사는 외국어 구사 능력과 사람들과의 소통, 순발력, 판단력이 좋은 사람을 뽑기 위해 많은 인재들을 면접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해서 뽑힌 인재가 한국 사람인 유정민이었고 그는 중국어와 일본어에 매우 능통했으며 항상 사람 좋은 미소와 침착함을 지니고 있는 묘한 매력의 소유자였습니다. 무엇보다 동양인 치고는 건장한 체격의 소유자였고 얼굴이 굉장히 우수에 젖어 있는 한눈에 봐도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얼굴이었죠. 회사에는 저보다 늦게 입사를 했지만 나이는 4살 차이가 났었고 나중에 친해지면서 정민 씨는 농담으로 한국에는 4살 차이면 결혼을 할 때 궁합도 안 본다는 알지 못하는 얘기를 하면서 저를 묘하게 쳐다보더군요. 사실 저도 정민 씨에게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대략은 알고 있었지만 여자가 어느 정도 튕기는 맛이 있어야 남자들이 더 끌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민 씨에게 일부러 쌀쌀맞게 하거나 때로는 무관심한 척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정민 씨는 저의 행동과 마음을 얻으려고 무단히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는 걸렸구나 하면서 쾌재를 부른 적도 있었죠. 그렇게 저희들은 자연스럽게 친해졌으며 때로는 밀고 당기는 밀당도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었죠. 그 같은 회사에 근무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었으며 결혼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대학 때 많이 했던 글쓰기를 해보고 싶어 잦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국제 결혼을 하면 부모님 설득이 쉽지 않은데 다행히도 저희들은 양가 부모님들이 매우 긍정적이고 개방적이어서 그냥 일사천리로 허락을 받을 수가 있었죠. 저희는 결혼 비용이 부담이 되었지만 각자 나라에서 한 번씩 결혼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친척들과 지인 친구들이 한국과 스웨덴을 오고 가기가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2번 결혼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요. 대신 아주 검소하게 식을 올리고 식사만 했기 때문에 생각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혼집은 스웨덴에서 시작하였으며 저는 결혼한 지 이듬해에 남자아이를 출산하고 육아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간간히 중국 고객을 수주하던 회사가 본격적으로 아시아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는 방침에 저의 남편은 아시아 사람이고 중국어에 능통하다 보니 바로 중국에 1년을 해외 지사로 가라는 본사의 뜻에 따라 급작스럽게 중국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1년간만 따로 떨어져 살면 어떨까라고 생각도 했지만 남편이 아이를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힘들 것 같다고 해서 결국은 같이 가기로 했죠. 무엇보다 먼 타국에서 가족이 함께 있으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외로울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회사에서 항저우에 1년간 거주할 숙소를 마련해 주었고 저희는 낯설고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빨리 중국 생활에 적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한 달간은 집안 정리와 주소지 인적사항 등 여기저기 등록할 일이 많아서 외출은 생각도 못했죠. 중국에 온 지 3달쯤 되어서야 비로소 개인적인 여유가 생기더군요. 그래서 남편과 인근 근교에 나들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회사에서 지원해준 렌트카가 있었지만 2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공원을 알아봤고 마침 고속버스가 가장 편하게 갈 수 있다는 정보를 보고 저희들은 처음으로 중국의 고속버스 체험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아기를 안고 고속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벌어질 끔찍한 일들에 대해 상상도 못했죠. 문제의 발단은 버스가 출발 직후 생겨버렸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버스가 출발하자 여기저기서 과자며 음식을 먹고 통로에 쓰레기를 아무렇지 않게 버렸고 또한 중국인 특유의 높은 톤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시끄러운 거였습니다. 중국인들이야 일상적으로 대화를 하지만 외국인 입장에서 들었을 때 중국어 특유의 강하고 빠른 소리는 잠시만 앉아 있어도 너무 시끄러워 견디기가 힘들 정도였죠. 그런데 그 버스 안에는 저희만 외국인이었고 나머지는 모두가 중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두들 당연하다는 듯이 아무렇지 않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신발을 벗고 발을 창문가에 올려서 최대한 편한 자세로 있었고 바람이 들어올 때마다 신발 벗은 발에서 고약한 발냄새를 풍기는데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큰 소리로 말을 하니 당연히 아이는 소리에 놀라서 갑자기 울음을 터뜨려 버렸습니다. 순간 차 안에 모두의 시선이 저희에게 쏠렸고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에 저희 부부는 매우 당황스러웠죠. 처음 5분 정도는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더는 못 참겠다는 듯이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을 그치게 해봐라. 애가 왜 이렇게 앙탈을 부리냐. 시끄러워서 쉬지도 못하잖아. 뭐하러 중국에 와서 이렇게 민폐를 끼치냐라며 조금 전 자신들의 행동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듯한 모습들이었죠. 어린 아기가 우니까 그렇게 짜증을 내고 눈에서 레이저를 쏘는 겁니다. 심지어 더 노골적으로 자꾸 이러면 다음 휴게소에서 내려라고 엄포를 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빨리 이 공간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고 달리는 버스 안에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기는 기저귀에 변을 싸버렸고 어쩔 수 없이 기저귀를 갈아야 되었으며 그걸 본 중국인들은 이렇게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똥기저귀를 바꾸면 어떡하냐며 매우 분노를 했습니다. 저희도 소변이면 그냥 그대로 있으려고 했는데 아기가 놀라서 그런지 설사를 했고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었으므로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기저귀를 갈아야만 했었죠. 그렇게 심한 모욕과 욕설을 들으며 잠시 휴게소에 도착을 했고 그곳 화장실은 끔찍하고 엉망이었으며 무엇보다 같이 타고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같이 버스를 타고 갈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가방을 들고 내리자 누군가가 진작 그럴 것이지 어휴 짜증나 등 뒤에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결국 저희는 목적지도 가기 전 휴게소에서 도중 하차를 해야만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남편은 곧바로 휴게소에서 택시를 불러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겨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중국인들이 무서웠습니다. 단체로 공격하는 것도 무서웠고 중국인 특유의 하이톤으로 말하는 큰 소리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듣기가 싫었고 급기야 바깥에 나가는 일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버렸죠. 이런 생활을 도저히 못할 것 같은 시기에 본사에서 한국에 2달 정도 머무르면서 기업들 조사를 해달라는 전화가 왔고 저희들은 너무 기뻐서 생각하고 말 것도 없이 중국만 떠날 수 있다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국 생활에 끔찍한 트라우마가 생겨버렸습니다. 한국으로 발령을 내준 회사에 너무나 고마웠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중국을 떠나게 되었고 인천 송도에서 2달가량 머물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한국에 와서도 바깥으로 나갈 생각을 안 했고 그런 저의 모습을 본 남편은 한국은 중국과 전혀 다르니 걱정 말라고 저를 안심시키더군요. 며칠 뒤 남편은 멋진 한국의 바다를 구경시켜주고 싶다며 저보고 아기를 데리고 부산이라는 곳으로 가자는 겁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아주 편하다는 리무진 버스를 탔는데 차에 올라타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죠. 개인 좌석마다 엄청나게 넓은 공간과 180도 가까이 젖히고 누울 수 있는 의자와 휴대폰 충전기도 있었고 무엇보다 개인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블라인드가 설치되어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자마자 또 한 번 그 편안함과 안락함에 놀랐는데요. 마치 비싼 안마 의자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각 의자마다 개인 TV도 내장되어 있었고 저희는 나란히 앉아서 아이를 남편이 안고 있었는데 운명의 장난인지 우연의 일치인지 차가 1시간가량 달릴 때 갑자기 아기가 칭얼거리기 시작했고 급기야 또 큰 소리로 울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얼굴은 사색이 되어버렸으며 온몸이 마비가 되는 것 같았죠.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 너무 큰 충격이어서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순간 무서웠고 겁이 났습니다.
남편이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아기를 달래자 건너편에 있던 승객이 아기가 우는 건 당연한 일이죠. 저희들은 괜찮으니까 너무 조급해하고 미안해 하실 필요 없어요. 원래 애들은 울면서 크는 겁니다. 라며 잔뜩 쫄아있던 저희들을 오히려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아기가 자꾸 울자 운전기사분이 안내방송을 해주셨는데요. 차 안에서 지금 아기가 울고 있는데 승객분들께서는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외국에서 오신 아기 엄마가 매우 당황해하니 조금만 참고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는 혹시 아기 소리 때문에 시끄럽다면 차 안에 이어폰이 비치되어 있으니 좋아하는 음악이나 영상을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희는 운전기사분의 배려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아기가 계속해서 칭얼거리며 기저귀를 갈 때 냄새가 나도 누구 하나 눈치를 주는 한국 사람들은 없었죠. 저희는 휴게소 내려 잠시 휴식을 취했는데요. 차에 같이 동승했던 한국 분들이 지나가면서 아기가 너무 귀엽고 예쁘게 생겼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심지어 어떤 아주머니 분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조그만 캐릭터 인형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고마워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니 초보 엄마들 애 키우는 거 보통 일이 아니라며 키워봐서 다 이해한다고 저를 격려해 주기까지 하셨죠. 그러고는 잠시 남편에게 아기를 맡기고 볼일을 보기 위해 화장실을 갔는데 여기서 저는 또다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중국의 공용 화장실과는 비교조차도 안 될 정도로 한국 휴게소 화장실은 그야말로 가정집보다 더 고급지고 청결한 것이 거의 호텔 수준급의 시설에 감탄을 해버렸습니다. 대중이 사용하는 공용 화장실에 뭘 믿고 없는 것 없이 온갖 것을 다 갖춰놓고 있는지도 놀라웠고 그 어떤 소모품 하나라도 누구 하나 그걸 가져가는 한국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국과 한국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어떻게 같은 아시아국인데도 이렇게 문화와 시민의식이 크게 차이가 나는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한국 사람들은 남에게 민폐를 주지도 않고 상대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난처한 일이나 위급한 일이 생기면 조그만 도움이라도 주기 위해 대단히 애를 쓰는 훌륭한 시민의식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다시 버스에 올라탔고 무사히 부산에 도착을 했죠. 버스에서 맨 마지막으로 내렸는데 앞서 내리던 승객분들이 지나갈 때마다 아기를 보며 귀엽고 잘생겼다며 잘 키우시라고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저희에게 부산에는 유명한 맛집도 많다며 좋은 음식 많이 드시고 재미있게 구경하시라는 친절함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는 마지막으로 내리면서 운전기사분께 배려해 주셔서 감사했다며 인사를 드리자 기사분께서는 웃으시면서 당연한 서비스를 했을 뿐이고 외국인 분들에게 한국 사람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야 다른 나라 가서도 한국을 욕하지 않고 또 한국 여행을 많이 올 게 아니냐며 즐거운 여행하시라며 아기에게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정겨웠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살짝 어때? 이래도 한국하고 중국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 저는 왜 이 조그만 나라가 세계 문화의 중심이고 젊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좋아하는지 비로소 알 것 같더라고요. 저는 중국에서 있었던 트라우마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이틀 동안 부산에서 맛있는 해산물과 바다 구경을 하면서 한국의 정취를 마음껏 즐겼습니다. 앞에서 글쓰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한국에 관해서 아주 세심하게 글을 적어볼 예정입니다. 저와 아기에게 너무 따뜻하게 보듬어준 고속버스 운전기사분과 한국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중한 추억을 글로 반드시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